자, 야권은 이렇게 연대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 통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탈표를 단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특검법 찬성자가 나왔습니다. 최재형 의원이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협치를 요구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자영 처장님,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최재형 의원은 저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시야를 좀 넓혀서 여야 대치 국면이고, 그리고 21대 국회의 이 여소야대 상황이 22대 국회에는 여소 거야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이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있을 본회의 표결에 이 개인의 소신을 저렇게 밝히는 것이 과연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어떤 활동과 연관지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해가 될 것이냐,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라면 조금 좀 신중한 이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심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더라고요. 표현이 원색적이긴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랜만에 아주 적확한, 정확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군요. 근데 그동안 그 대구시장 역할보다는 중앙정치,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리기에만 열심히였는데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당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임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 당시 수해 골프 논란 때문에 해임이 되긴 했었지만 이런 역할 하시라고 상임 고문 역할을 했었던 거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0년간 보수 정당의 본류는 자신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의결 과정을 앞두고 약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혹시 이게 재의결 과정에서 찬성이 되는 것 아니야? 그렇다면 남은 윤석열 정부 3년의 국정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메시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갖고 당론으로 정했을 때는 개인의 소신이 있기는 하지만 당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도 당선인들 만나서 당론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윤지혁 대표님께서 직접 지방에서 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시고 통화도 하시고. 구자영 처장님. 네. 지금 여당에서는 저렇게 이탈표 단속을 이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네. 김웅 의원이 10명이 이탈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명은 나왔어요. 네. 나머지 6명이 누구냐가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일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10명까지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나머지 어떤 분야에서 이탈이 된다면 어떤 분야에 있는 의원들이 이탈될 것이다 예상하십니까? 네. 김웅 의원이 이제 어떤 근거로 10명을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과 개연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22대 총선 과정에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제 낙천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래도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총선에서 이 낙선하신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어려움 또는 정치적 이 아쉬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결을 통해서 표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 소신과 달리 어떤 사감이 만약에 이 표결에 개입이 된다라면 이탈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추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자신의 어떤 한 표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그리고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는 내 소신이 찬성이다 이렇게 밝히는 분들은 소신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침묵하는 대다수의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의 어떤 이 재의결, 이 반대에 대한 어떤 당론에
뭐 수용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네, 예. 저도 좀 당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공개 찬성 지금까지 최재형 의원을 포함하면 4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4명 외에 플러스 알파의 의원이 나올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그 재의결 과정에서 찬성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게 17표가 이탈하면 찬성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사람들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뭐 많아봤자 한 자릿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 당에 소속해서 지난 21대 국회 4년 동안 활약했던 분들의 마지막 용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일단 그러면요. 우리 여기 패널 분들께 제가 좀 즉석에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저는 한 자릿수라고 예, 해요. 한 자릿수다. 근데 17표가 나와야 통과가 안 된다라는 통과된다라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참석을 했을 때 출석을 했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출석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단 말이죠.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보실 때는 21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니,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보세요? 네. 하지만 9명 정도를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허. 9명. 네. 9명은 뭐 근거가 있는 9명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 김웅 의원이 말했잖아요. 예. 본인 포함해서 안철수 의원 빼고 5명이라고 하면은 일단 6명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최소 한도로 국민의힘 그 의원들의 인원수를 봤을 때 3명 정도의 최소한의 이탈표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재형 의원은 그런 신뢰로 접근을 했을 때 대통령실의 외압이 없었다는 전제 하에서는 왜 특검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득력에 아마 넘어가실 분들이 한 3분 정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 22대로 넘어가면요. 네. 낙천자들도 없고 다 당선된 그 의원들로 차 있을 텐데 22대로 가면은 더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그래서 아닌가요? 민주당에서는 만약 21대에서 재표결을 통해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2대에서는 저희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8명이 이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허. 예, 구정철에.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요. 왜 국민의힘만 이탈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이탈자가 안 나옵니까? 만약 이것이 공개 투표 같았으면 민주당에서 이탈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번 재의결의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민주당에서 낙천되신 분, 낙선되신 분,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감이 있는 지금 21대 현역 국회의원이 왜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번 표결은 28일 표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김웅 의원이 어떤 근거로 10명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표결에 임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그 사감을 뛰어넘어서 아마 신중하게 표결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의 의견도 안 들어볼 수 없죠. 저는 2자릿수를 예상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17표가 나와서 정말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10명은 넘을 것이다. 10명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 10명 중에는 출석을 해서 찬성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극적으로 이탈하는 것, 그러니까 불참해서 소극적으로 자신의 찬성의 의사를 보여주는 의원들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게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탈표가 있을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예. 사실 이 최혜병 특검법만큼은 이것이 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물론 낙선하시고 낙천하신 의원들 계시지만 그분들께서 뭐 기분이 상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표를 던지실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수준이 낮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젊은 청년의 어떤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철저히 밝히자라는 취지의 법안이기 때문에요. 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고려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민주당 내부를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21대에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의원들도 있고 22대에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은 좀 분분한 상황인데 어찌 됐든 정권을 향한 야권 연대 그리고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권에서는 사실 국내 정치 현안에 밀려서 외교 현안이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네. 오늘 정상회담에서 주로 다뤄질 의제들 간략하게만 소개해 주시죠. 일단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이것이 이번 그 한중일 정상회담의 선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평가 지지도가 낮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외교 부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정상화, 또 한중 관계가 일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의 최선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평가를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외교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견 국가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외교적인 성과를 내서 정부로서는 좀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 최상병 특검법 외에도 구장 소장님, 네. 정호성 전 비서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 전 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다시 논란이 붙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뭐 비서관 한 사람 인사를 두고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우성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부속실장이라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분이고 이분의 어떤 증언이 스모킹건이 돼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 또는 책임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총선 이후에 새롭게 인사를 하면서 정우성 비서관을 발탁한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보수 지지층의 어떤 통합, 화합 이런 것을 위한 상징적인 인사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관, 그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예. 이것은 인사권자의 어떤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지켜보는 다수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다라면 화합과 통합도 중요하지만 왜 이 시점에 자신들끼리만 화합하고 자신들끼리만 통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조금 고립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감안했다라면 이렇게 3비서관으로 발탁했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예, 이거는 정광재 대변인께 짧게 마무리 좀 발언을 좀 듣고 싶은데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해서 구속했던 인물이고 국정농단에 방금 구정창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모킹건을 제공했던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대통령실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가 하는 논란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해명할 건 아닌데 어떻게 저는 상당히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입기자로 정우성 비서관과 교분을 했었고 그분의 갖고 있는 뭐 강직함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외의 인사였다는 것은 저도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개인 비리 혐의로 이렇게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았던 분은 아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분이 갖고 있는 국정에서의 역할, 노하우들이 이번 정부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발현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다라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으로 평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야권에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